설레는 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트리브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분으로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에는요, 29일 금요일에 부산 경남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부산의 경마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는데 경마일 당일 새벽에 좀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유서 내용으로 봐서 이제 두 가지 점은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기수 시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암암리에 이럴 것이다 하는 상황이 유서에 좀 적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행 심사나 이런 때 능력을 좀 은폐했다가 이렇게 세칭 이제 쏘아먹는다, 그러니까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바로 또 대회장에서 하면서 좀 고배당을 입상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마필은 주행 습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센 말이더라도 그동안 띄운 스타일에서 벗어나게 그 작전을 짜고 전개를 펼치면 제기량이 안 나오는, 당연하죠.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러한 부분도 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주행 습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작전 지시가 내려왔고, 또 그러한 작전 지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거부하면서 원래대로 기승을 하면은 다음에 말을 또 안 태워주고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것을 좀 벗어나는 길은 조교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찌감치 이제 조교사 이 자격을 땄는데, 그 조교사 개업을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불공정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순번상으로는 분명히 자기가 와야 되는데 계속 밀려났던 거죠. 특정 인사와 호불호가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좀 공정치 못하면서 계속 조교사 개업이 지연되는 그러한 부분도 좀 언급이 됐는데, 하여튼 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불공정성은 좀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그 경마의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그러니까 부산 경남 그 경마장이 유독 좀 이러한 사고가 많아요. 예전에도 박진희 기수 등 이렇게 기수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이 세계 마방을 한 개 마방도 아니고 세 개 마방이 동시에 그 대리마주권으로 해서 그 면허 정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혁신이 필요한, 쇄신이 필요한 조직이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빨리 유서에 적힌 내용들이 진위 여부가 속속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경마 결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일요일에는요, 부산교차 6경주로 브리더스컵 대상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서울과 부산을 대표하는 2세 마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자,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브리더스컵 당일에 이제 비까지 내려가지고 상당히 좀 빠른 페이스로 경주가 전개가 됐습니다. 서울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롤러블레이드와 또 북경의 최강마인 세이브 더 월드, 이 두 마필이 아주 낮은 배당을 형성했던 그런 레이스였고요.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롤러블레이드가 더 세냐, 세이브 더 월드가 더 세냐, 이게 상당히 관심을 끄는 그러한 레이스였는데,
롤러블레이드는 원게이트 이점이 있었지만 또 외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개 과정에서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쓰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직선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좀 객관적인 전력에서 롤러블레이드보다 더 세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세이브 더 월드는 초반에 좀 발주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만회하고자 너무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초반 200을 12초 9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잘 나와서 빠르게 가서 12초 9도 상당히 오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타트도 늦은 과정에서 그걸 만회하고자 너무나 좀 무리를 한 그런 전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유현명 기수가 그 전에 좀 그 게이트 내에서 그 마필 요동으로 인해서 약간 좀 부상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요동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좀 치료 비슷하게 하는 좋지 않은 걸 좀 보여줬는데 그 다음 경기에 이상이 없는지 탔거든요. 근데 그 이착을 했던 KN 로드가 이 마필이 이제 마체가 데뷔 초부터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계속 능력에서는 좀 강마들과의 싸움에서 좀 밀렸던 마필인데 박대영 조교수가 꾸준히 큰 경주에 출전을 시키면서 좀 걸음을 많이 늘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서범석 마방의 디터미네이션 제가 좀 향후 성장 기대치 상당히 높게 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약간 그 타이밍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더 잘 뛰었을 텐데 이 마필이 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지막에 그야말로 날카롭게 탄력을 발휘를 했지만 3착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마필들이 뭐 1, 2, 3위를 나눠 가지는 그러한 경주 결과였고 롤러블레이드가 확실히 센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간마 레이스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네, 경주 전부터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던 부경의 세이브 더 월드는 6위로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둔 반면에 자, 서울의 롤러블레이드와 KN로드 그리고 디터미네이션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과연 2020년 3세마 3감 경주에서는 또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주에 시행되는 토요 경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12월 7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일 경마 제11경주 혼합 3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마사의 사이트가 화요일 지금 찍고 있는 게 화요일인데 그 정비로 인해서 지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경주 영상을 좀 다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좀 인기를 많이 끌 마필은 이제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문길 마방의 골드해머 그리고 이 대변화라는 마필도 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세 전력입니다. 승급전이긴 하지만 박병일 마방의 사바킹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마필이 한동안 그러니까 장시간 좀 주춤거렸던 마필인데 이 팝스트리트가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추임력 있는 체인지 메이커 그리고 앞선에 간다면 뭐 1700 충분히 버텨볼 수 있는 킹포스 등 입상 가능마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골드해머, 뭐 대변화, 사바킹덤 이러한 마필들이 좀 인기를 좀 더 끄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는요 먼저 골드해머, 대변화, 사바킹덤이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40조 송문길 마방의 골드해머 계속해서 좀 걸음의 신장세를 확연히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연초에 뛰었고 장기 휴양을 했었어요. 한 9개월 정도의 장기 휴양 후에 복귀전에서 또 곧바로 입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직전 경주는 좀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고 경주 기록도 1분 49초대 상당히 빠른 기록을 작성을 한 마필입니다. 휴양 이전에는 이 마필이 최대 단점이 초반 스피드가 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바닥권에서 추입으로 왔던 그러한 단점이 있었던 마필인데 휴양을 거치면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선입으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해머는 뭐 직전 경주 정도의 경주력만 이번에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골드해머를 입상 유력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해머는요 최근 2경주 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으로 입상 기대마필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상 기대마필은 또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이 경주마들이 이제 3세 후반이 되면서 한 단계 딱 올라오는 마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27조 박병일 마방의 사바킹덤이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그 4번 우승을 했는데 다 초반에 이제 단거리에서 1000m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마필이 이제 1700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는데 선행 일순하면서 상당히 여유롭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이제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57kg 부담 중량이었고 게이트도 최외곽 게이트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통 이 마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서 입상을 해야 그 다음에도 연투 기대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필은 훅 올라가나 부진하다가 갑자기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경주에 게이트도 안 좋고 부담 중량도 많이 오르니까 또 관심권에서 멀어졌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물론 상대는 이제 훨씬 더 강해진 그런 상황인데 또 반면에 직전에 57에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우승을 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부담 중량도 내려가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지만 이 사바킹덤은 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마필이 최근에 그 조교 상태를 보면은 분명히 마필이 좀 변화가 와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병일 마방의 사바킹덤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입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바킹덤은요 최근 2연승을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 3연승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필로는 또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직전 경주 졸전 그리고 좀 주기가 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인기가 덜할 걸로 보이는데 6조 홍대유마방의 알리바바 마린입니다. 자, 이 마필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직선 탄력이 워낙에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경주 자체가 좀 빨라지고 앞선 선행이나 선의권에서 거의 1, 2등이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알리바바 마린은 사실 좀 바닥권에서 뛰어도 워낙에 탄력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최근에 그 직전 경주는 졸전이었고 그 전에 우승, 그 다음에 2차, 특히 2차겠던 레이스에서 보면은 4코너에서 결승선까지 30초 플랫에 끊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0m에서는 자주 나오는 기록인데 1200에서는 정말 드문 기록입니다. 그만큼 탄력적인 걸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 마린을 최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마린은요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직선 탄력 걸음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7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2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등급 능력마가 다수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우선 40조 송문길 마방의 라피도쿠스 직전에 상당히 좋은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서울 3세마 중에 좀 가장 각광을 받았던 마필이 이 명품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좀
출전 주기는 조금 늘어졌지만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리고 외산 마필인 슈퍼플루이드, 그리고 국내산 암말인데 스페셜 스톤도 좀 게이트만 내축으로 들어온다면 워낙에 선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승급전이긴 하지만 막강한 탄력으로 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박대영 마방의 컬러풀 조이, 이렇게 이러한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끄는 그런 레이스인데, 라피도쿠스 명품축제, 슈퍼플루이드, 컬러풀 조이, 이렇게 짱짱한 4파전 양상으로 배당판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는요, 라피도쿠스, 명품축제, 슈퍼플루이드, 또 컬러풀 조이까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뭐 명품 축제나 슈퍼플루이드 상당히 센 마필이긴 한데, 네, 그렇죠. 직전에 상당히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마필이 송문길 마방의 라피도쿠스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하위 등급에서 2등급까지 승급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투를 이어오면서 쉽게 네. 올라온 마필이거든요. 근데 2등급 올라와서 뭐 3착, 그리고 좀 하위권에 머물렀다가 직전에 2등급에 올라와서 3착, 4착, 그 다음에 하위권, 그 다음에 직전에 2착을 하면서 2등급에 대한 적응력을 완전히 보여준 네.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편성이 상당히 센 편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위권 차분한 전개 후에 직선에서 한 발을 썼는데 그 탄력이 상당히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등급 승급하는 과정에서 보여줬을 때 상당히 센 말이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2등급에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라피도쿠스의 입상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라피도쿠스는요, 직전 경주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마필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상 기대마필은 또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승급전이긴 하지만 18조 박대영 마방의 컬러풀 조이, 요 마필이 뭐 탄력이 워낙에 네. 막강합니다. 근데 사실 마필의 순수 기량으로 본다면 이제 라피도쿠스보다 외려 이 컬러풀 조이가 더 센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입상 유력 말이 라피도쿠스로 가고 이 네. 컬러풀 조이를 기대 입상 마필. 기대로 네. 좀 낮춘 게, 이 마필이 좀 발주가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발주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발주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게이트 내에서의 그 타이밍 싸움 같아요. 타이밍 맞게 게이트가 열리면 발주가 원활한데 들어가서 마필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때 네. 타이밍이 놓치면 좀 발주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발주에 대한 좀 약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입상 기대마로 한 단계 낮추긴 했지만 능력은 뭐 가장 세지 않나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최근 2연승도 너무나 여유가 있었고 뭐 끝걸음 자체도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갖추고 있는 컬러풀 조이를 입상 기대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풀 조이는요, 최근 5경주 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아주 물오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2등급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필로는 또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이번 레이스가 이제 추천드린 뭐 라피도쿠스 그리고 컬러풀 조이, 여기에 이제 명품 축제, 뭐 슈퍼플루이드까지 네임밸류가 상당히 있는 마필들입니다. 네임밸류에서는 많이 밀리지만 저는 48조 김대근 마방의 흥부자, 요 마필을 좀 배당마로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앞말이다 보니까 이제 마필이 중간에 이렇게 몸싸움을 하거나 이러면은 좀 기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인 마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걸음 자체가 괜찮고요. 그리고 9월 7일 날 이 우승시의 그 직선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조교 때 봐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또 직전에 대산 경주에서 4착을 했는데 거의 3차권이 다 멀리 들어왔습니다. 큰 착차 없는 네. 4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당시에 그 걸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몸싸움에 약한 그런 앞말이다 보니까 좀 내측 게이트로 포진된다는 좀 전제가 필요합니다. 워낙에 이 상대 마필들이 세기 때문에 외선에서 힘써서 가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마필이고, 네. 내측 게이트에 포진되면서 초중반에 힘을 좀 안 쓰면서 중위권 정도에서 차분한 전개를 펼친다면
걸음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흥부자가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흥부자를 최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부자는요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